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되게 간만에 영상을 찍는데, 온라인 강의는 이제 뭐 종료를 했고요. 여기 뒤에는 이제 이렇게 20분 내외 하는 짧게 요약되어 있는 영상으로 쭉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왜 이게 온라인 강의는 끝나는지 좀 됐는데 이제 영상을 올리냐 하면, 요 수직 쓰는 프로그램 그거를 제가 열심히 신나게 배우느라고 네,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기 좋고 알기 쉽게 자료를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원래 공부할 때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 플러스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되면서 이제 좀 논문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렇게 있는데, 네, 그것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이것저것 배우고 문서를 작성을 해보고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요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영상을 좀 땡겨서 많이 찍어서 올릴 테니까 요걸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했다시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어떠한 특정한 규칙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z의 제곱을 했을 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만약에 1 플러스 i라고 하는 거의 제곱이다 그러면, 너무 굵은가? 좀 줄여서 네, 그래. 2i 플러스 i 제곱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i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마이너스 1로 바꾸기만 하면 요 전체는 다 끝난다. 가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의 복소수의 사칙연산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요 복소수의 사칙연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될 게, 복소수라고 하면은 실수의 두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플러스 bi, a와 b는 실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식을 빌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z에다가 요 허수 부분에 대한 요 부호를 살짝 바꿔준 거, 마찬가지로 a와 b는 실수고요. 이러한 두 숫자를 얘기를 하면 요런 거는 원래 숫자에 대해서 두 개는 켤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켤레, 두 켤레. 이 신발을 신을 때 그 신발 한 짝, 신발 한 켤레, 한 켤레 하면은 그 두 개를 다 포함을 하는 거고, 한 짝 하면은 오른발, 왼발, 그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이렇게 쌍으로 다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켤레 복소수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밑에 있는 숫자를 여기 위에 있는 숫자에 요렇게 발을 씌워서 표시를 합니다. 위에 발을 씌우면, 요 위에 발을 씌우면 i가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부호만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디다 써먹냐? 요 켤레 복소수 같은 경우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켤레 복소수를 갖다가 두 개를 자기와 자신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 a 플러스 bi, z를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z바, 이거는 a 플러스 bi에다가 부호를 i가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부호를 바꿔주면 되니까 a-bi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해졌을 때 2a 실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두 숫자를 곱해줬을 때 a 플러스 bi 곱하기 a-bi, 이거는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로 표시되니까 앞에 있는 플러스 부호를 싹 바꿔주고 사라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수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두 복소수를 더했거나 곱하면 여기 켤레인 경우에는 실수가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에 둘 거 없어요. 봐쉬운 거는 허수 부분 다 바꿀게. 그런데 앞에 거 먼저 바꾸고 뒤에 거부터 바꿀게.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허수 부분을 바꾸고 또 바꿀게. 그러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바가 붙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공식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주로 써먹을 만한 거는 여기 더하거나 곱하면 실수로 되니까 i가 싹 사라지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런 걸 갖다가 요 두 번 곱한 거, 켤레를 곱한 거를 갖다가 복소수의 크기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i랑 100i는 뭐가 더 큰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복소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부등호를 쓰면 안 돼요. 함수도 우리가 아는 과정 내에서는 쓰면 안 되고, 대신 여기 있는 두 개를 곱하면은 실수라는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걸로 크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수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그거에서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 응용이 됩니다.
그런 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 때 쓰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부호 바꾸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호를 바꿔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문제 주어져 있는 식은 귀찮으니까 뭐 준식, 이거 가끔씩 보시면 준식 이렇게 있는데 그 주어져 있는 식이다. 네, 요거 의미하는 거예요. 답안지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하면은 야씨 이거 대입해가지고 귀찮다. 네, 귀찮죠. 그래서 이거를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씩 한번 묶어볼까요? 알파바로 묶고 알파로 묶으면 베타 플러스 베타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베타 플러스 베타바는 여기 있는 거에서 실수 부분만 2번 곱해주게 됩니다. 왜냐면 베타바는 3 플러스 i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6으로 마찬가지로 또 묶어줄 수가 있고 요것도 위에 있는 거랑 알파바는 1-2i가 되니까 알파바랑 알파랑 더해준 거는 2가 되네요. 그래서 6 곱하기 2니까 12로 결론 내어질 수 있습니다. 켤레복소수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개념 자체도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서 여러분들이 푸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아무튼 뭔가 표기되어 있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네, 이걸 일일이 타자를 치는 거를 연습을 하느라고 정말 개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 여기 복소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전체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건데 물론 식이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굉장히 귀찮게 되겠지만 근데 이 전체를 갖다가 요거를 싹 줄여서 얘를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얘는 x를 만약에 제곱을 하면 4 플러스 요거는 x보다 이게 더 편하겠다. 여기 있는 거 숫자가 여기가 2가 짝으로 돌아가니까 x-2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i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얘는 제곱에 의해서 그 다음에 i는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는 전체가 얘는 1로 사라지지만 마이너스라는 부호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될 수 있고요. 얘를 전체적으로 다 전개를 해서 써주면 이렇게 되니까 한 짝을 더 옮겨서 표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0이라고 전체적으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요 원래 주어져 있는 식을 요 위에다 쓰지 말고 옆에다 쓰지 말고 아래다가 쓸게요. 위에 있는 식을 갖다가 그대로 한번 써주시면 11x 플러스 4 이건데 얘를 요게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2x를 곱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요거 때문에 한 거예요. 요거 때문에 이만큼이 얘 2배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서 3차랑 2차 계산을 조금 덜 할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요만큼 두 개를 합치면 10x니까 x가 한 번 덜 더해졌으니까 한 번 더 더해주고 플러스 4라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2x 곱하기 0 더하기 x 플러스 4로 정리가 되니까 2-i와 4를 더해준 6-i 라는 식으로 전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켤레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건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세제곱식인데 세제곱식이 들어갔으면은 이거 여러분들은 항상 x 플러스 y 제곱된 거 똑같이 쓰고 앞에 거의 제곱 부호 바꾼 거 앞뒤 뒤에 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합곱의 형식으로 다 바꿔줄 수 있어요. 요 앞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xy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xy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한 번에 딱 집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변형식 같은 경우는 그 식을 넘길 때 여기 있는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됩니다. 왼쪽에 있을 때 플러스였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게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을 할 때는 변형식이 좀 더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요 위에 있는 식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합과 곱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대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x랑 여기 y랑 두 개를 더해주면 2, 그 다음에 2의 제곱 똑같이 써주고 두 개를 곱해주면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한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2가 돼서 3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4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5니까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5랑 2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0으로 전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구하기. 여기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복소수 z라는 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z를 a 플러스 bi 라는 꼴로 정해두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z반은 a 마이너스 bi로 전체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에 괄호치고 대입할 때는 대입만 3 플러스 6i 꼴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a 더하기 b가 3개 3b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 같은 경우는 i가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은 서로 엮이지 않으니까 i가 있는 것들의 개수와 i가 없는 것들의 개수끼리 같다, 서로 같다 이건데, 항등식의 성질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요 a와 b가 실수다라는 거를 먼저 전제 조건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요게 복소수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풀이 과정에다가 요거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써주시면 완벽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a는 3, b는 2 라고 전체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 b 구했네? 그럼 답 끝! 하시지 말고 우리가 할 때 뭐를 구하라고 했는지 구하라고 하는 거를 갖다 정확하게 보시고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할게 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내피셜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거지 공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을 쓸 때는 답이라고 표기해준 다음에 a 플러스 bi 꼴로 정확히 z를 이렇게 표기해 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도 이게 습관이 되면은 모의고사 문제를 그 답안지 찾거나 답안지 찍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오답 체크하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요. 그래서 요와 같은 식으로 밑에 것도 해보시면은 요 밑에 거는 z는 1-3i라는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음수의 제곱근인데, 음수의 제곱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거 앞에서 했을 때 이 식 잘 기억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갖다가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요 루트라는 거를 엄밀하게 볼 때 a와 b가 둘 다 양수다라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달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우리가 지금 할 여기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요 경우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말이 돼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복소수를 i라는 형식을 빌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와 같은 성질을 띠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a와 b의 부호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를 보면 요 앞의 경우는 a와 b가 둘 다 음수가 되고요. 뒤의 경우는 분자는 양수인데 분모는 음수.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이 두 개는 꼭 이렇게 별표를 해놓고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요거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앞에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하고 가면, 만약에 A랑 B가 음수랑 양수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A는 양수고 B는 음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 둘 다 0보다 클 때도 아니고 둘 다 0보다 작을 때도 아닌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라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두 개가 이렇게 첫 번째 공식을 써주기 위해서 루트 안에를 0보다 크게 만들어줍니다.
i를 빌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앞에 있는 얘는 a랑 b랑 두 개를 곱한 거, 안에 있는 것들끼리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쓸 수가 있고요. i는 꼭다리로, 깍두기로 이렇게 있겠죠. 그런 다음에 i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싹 지웁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요 두 개의 조건이 반대로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밑에 여기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경우는 a와 b가 둘 다 0보다 작을 때다 라고 이 조건만 외우시면 됩니다. 실전에서 쓸 때도 이 조건만 이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옆에 것도 그냥 뭐 복잡하고 왼쪽 것만 외우면 되겠지 뭐 싶은데 요 왼쪽 거랑 조금 다른 식으로 규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건도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다. 이거는 반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증명하는 방법은 음수가 들어가 있는 거, 여기 루트 안에가 0보다 작은 거를 0보다 크게 만들어주면서 i를 바깥으로 빼는 이러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묶음은 얘는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ba 이런 식으로 전체가 묶일 수가 있고요.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i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싹 지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두 a랑 b의 분모 여기 i분의 1이죠. i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요 i분의 1을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분자분모에 i를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정리가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고 여기 있는 i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완성이 됩니다. 요게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는 이 정도 증명은 여러분들이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i라는 거를 갖다 집어넣고 빼는 거에 대한 연습이 어느 정도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안에 0보다 작은 게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다 i를 빼주면서 루트 안에를 0보다 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거는 절대값 마이너스 3, 뒤에 있는 이거는 마이너스 4를 루트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제곱만 딱 보고 요거는 여기 있는 제곱은 마이너스 3 괄호하고 전체에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제곱이 영향을 끼치지만 여기 있는 제곱은 요 마이너스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고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주면 위에 거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 얘 정리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여기 3으로 정리할 수 있고 i와 i를 정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으로 나오고 여기는 2i 이런 식으로 전체가 표시가 됩니다. 답은 2i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음수제곱근의 성질. 음수제곱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외우라고 했던 거, 이렇게, 마이너스, 왜 루트가 없을까? 타자를 치다 보면 이렇게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설명하는 와중에 오타는 거의 다 찾아낼 거니까, 그 오타가 찾아내지 못하면 아마 문제를 틀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전체를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조건 하에서 분자는 0보다 크지만 분모만 0보다 작다. 루트 안에 있는 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식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기호로 먼저 바꿔놓고 그 다음에 b는 절대값이 들어가면은 절대값에서 우리가 새로 배우는 거는 절대값 안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눈다 입니다. 근데 0보다 작은 경우만 있을 때는 절대값을 괄호로 바꿔주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b-a는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0보다 전체가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이고 플러스 기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이렇게
괄호로 바꿔준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a-p 이 조건 같은 경우는 a-p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나가게 되지만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절대값 기호를 전부 다 괄호로 바꿔놓고 앞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거를 풀이 과정에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이제 1차 방정식을 푸는 요령에서 절대값을 다루는 그 연습을 조금 빡치게 하면서 그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전체는 정리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의 잘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영상으로 보기에도 글씨가 좀 적당히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여기 있다. 이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이런 걸 다 그려가지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여기는 책에 있는 파일을 갖다 그대로 갖다 붙인 건데 네, 이걸 붙이게 되면은 확대를 하게 됐을 때 확대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 그렇지, 확대된다. 확대를 하게 되면은 글씨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타자를 직접 쳐서 하게 되면은 확대를 해도 그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지금 뭐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자랑을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뭐 자료를 정리하는 거라든지 자료 정리는 제가 공부를 했을 때도 특화됐어요. 그가 거의 뭐 제 종특이니까 이런 걸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거를 갖다가 잘 보고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영상에 또 쓴 거지만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 제 이메일 주소라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댓글을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